한국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2024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1%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981.1%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 4.5회전은 높은 회전율이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PBR은 0.89 상태고요. 분석 결과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에 불투명하다 이런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타이어가 수르풋율까지는 14.5%가 높아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규모의 차이로 인해 운영경비 OE율이 19.7% 높아 영업이익에서 밀렸다. 또한 매출액 자체에도 밀렸다. 핵심 경쟁력인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에서도 크게 밀렸다. 전날 금호타이어를 했는데 두 회사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매출은 1385억 원이 작고요. 매출 재료비는 그런데 3천억 원이나 더 작습니다. 재료비는. 그 결과 스루풋율은 반대로 14.5% 높습니다. 그러니까 마진율은 여기까지는 한국타이어가 괜찮은데 운영경비가 2,600억이나 많이 들어갑니다. 금호타이어보다. 그러니까 생산성이 0.2만큼 낮고 TOE 생산성이 영업이익은 995억 원이 적게 나왔습니다. 이런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타이어는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32억 원이 적게 나왔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재고가 증가한 거고 금호타이어는 재고를 줄여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25억 원이 더 이익이 난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영업이익만 보고자 한다 그러면은 금호타이어가 이 운영경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이익을 많이 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원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 이 표를 작성하게 된 것은 금호타이어가 무슨 극적인 노사 잠정 합의를 봤다 뭐 이런 얘기를 극적인 건 아니고 16차 협상을 했다는데 인건비 당연히 한국타이어가 좀 규모가 큰 모양이에요. 근데 매출액은 작았던 게 문제인데 이 직원 수가 6,478명, 금호타이어가 5,543명, 한 935명, 뭐 조금 더 보탠다면은 한 1,000명 가까이가 한국타이어가 더 많습니다. 근데 평균 임금은 계산해 보면은 한국타이어가 1억 1,000억 원대고, 1억 1,000만 원대고, 그 다음에 이제 금호타이어가 9,280만 원인데 여기에서 3% 본봉을 올리는 거로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500만 원 무슨 장려금을 준다 이렇게 됐는데 금호타이어가 26%나 가격이 아니고 임금이 많이 인상이 됐었어요. 그러면 그 전에 꽤 낮았다는 얘기인데 그 이유는 중국 자본이 싱웨이 코리아가 인수를 하면서 급여들을 수천씩 깎았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정상화 됐으니까 돈을 다시 임금을 올려달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 그 생각입니다만은 자 이렇게 이제 먼저 비교를 하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1.1% 증가했는데 매출 원가가 10.9% 낮게 거꾸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매출총이 당연히 늘 수밖에 없을 거고 판매 관리비가 7.5% 증가했으니까 전년도가 그 17억 원 영업분이 안 나왔는데 상반기 1243억 원으로 무려 스루프상으로는 7025%가 증가한 거로 됩니다. 이런 거를 가지고 보통 이제 기저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작년에 너무 이게 뭐 작았다. 뭔 그런 판매 관리비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한 영업 이익률 7.7% 상승했고 원가 생산성도 0.08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스루프스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5,925억 원뿐이 되질 않네요. 근데 이게 또 10%나 감소를 했어요. 그 가격, 그 매출 증가율하고의 그 갭이 마이너스 11.1%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 타이어 만드는 원재료 가격이 크게 내려간 것 같다. 같다고 그렇게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프율이 4.6% 증가했고 운영경비를 또 3% 줄였어요. 그래서 TOE 생산성 1.14로 0.13포인트가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스루프상으로는 981.1%가 증가했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7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제품이 51억 원 증가했고 제공품이 20억 원 증가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전날 금호 타이어를 했는데 한국 타이어는 제공품을 측정하고 있으나 금호 타이어는 제공품을 측정하고 있지 않다. 1차 한국 타이어의 재고 관리가 금호보다는 투명성은 높다고 평가해 볼 수 있다. 왜냐? 타이어 만드는 공정이 유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국 타이어는 제공품을 평가하는데 금호 타이어는 평가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원재료는 들어갔는데 제품 나오기 전까지는 원재료 투입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정확한 현상을 파악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매출원가 계산하는데 재고자산의 변동이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해보면은 A 재고자산의 감소 증가라고 변동이라고 안 하고 증감 이거로 표현했는데 플러스 334억 원이면 재고가 감소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 등의 사용액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사용액이면은 여기에 상품이 들어갑니다. A에. 그런데 일반 회사는 상품이 있으면은 상품 매입액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만 표현해놓고 여기에 상품 매입액이 들어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은 돼요. 간주를 해야 되겠죠. 추정이라기보다는. 그래서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5,893억 원으로서 11.8%나 크게 감소했습니다. 운영경비는 3%가 감소했어요. 이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것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4,889억 원, 9.9% 금액으로 감소했는데 가공 비율로는 0.6% 하락했고 생산 재료 비율로는 0.6%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고 2차 추론을 하게 되는데 1차 추론과는 모순 관계가 나옵니다. 이게 모순이 나오면은 조금 좀
불편해요. 재고자산 관리가 제대로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요거는 이제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그 공시한 내용을 풀로 그냥 소개를 해 드리는 겁니다. 종업원 금연은 금액상으로 8.2% 증가했네요. 그리고 원재료 등의 사용액은 14.6%가 감소를 한 거고, 비용들을 좀 보려고 금액들이 다 유사해가지고, 지급수수료, 도급용역비, 유틸리티비, 에너지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광고 선전비도 좀 꽤 들어가고, 운반비는 근데 좀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네요. 수출을 안 해서 그러는, 수출도 하겠지만은, 금호타이어는 그 운반비가 꽤 많이 들어가는데, 만들어가지고 중국으로 다 보내는 모양이죠.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운영 경비는 토탈 4%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의 증감 내역이 있고, 그 다음에 비성분의 재고자산의 변동액을 비교를 해보면은, 재고가 70억이 증가한 거로 되어 있는데, 비성분 재고자산은 플러스 334억 원이면은 이제 재고가 감소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차이가 405억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그게 뭐냐 그러면은 BWCI의 증감액인데, 또 여기에다가 제가 추적을 했습니다. 미착품은 또 빼요. 이런 경우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것은 참 자기네들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볼 때는 여전히 비합리적입니다. 합리적이란 것은 제조 원가를 지금 하고 있는 시대니까 재료비에다가 가공비를 더한 게 제조 원가니까, 그 제조 원가가 제품의 가치로 평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에 원재료 이런 게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재료비는 이게 더블로 계산이 된다는 얘기가 되죠. 더블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증감액이 들어간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을 하는 거고, 우리가 그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건 제조원가도 그 제대로 따르지도 않았고, 자기네들 편의상으로만 뭘 쉽게 계산하려고, 매출원가 답은 똑같이 나오지 않느냐고 주장을 할 겁니다, 아마. 그렇다면 전체 재고자산으로 하지, 왜 미착분만은 왜 또 빼냐? 그럼 자기들 나름대로 미착분은 현물이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말로 합리화하는 것들은 머리들이 좋으니까 다들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게 표준이라는 게 필요한데, 회계도 이게 제조원가는 표준화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298억 원이나 차이가 있는데, 이게 뭔지는 추적 생략은 안 했습니다. 이 정도 차이면 무슨 특별 원인이 있을 거예요. 네. 특히 총 제조 비용의 차이액은 그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에 또 작성도 안 해놨어요. 재고자산의 증감액을. 이래가지고는 한국타이어 모범적이질 못합니다. 오히려 금호타이어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은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할 수 있고,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만 문제지 숫자가 금호타이어는 딱딱 맞아 떨어졌거든요. 이거 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중국 자본애들은 그렇게 투명하게 하는데, 한국 타이어는 뭐 이렇게 불투명하게 하고 자빠졌냐? 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3,564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8.2% 증가했고 직원 수는 많이 줄였네요. 336명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금액은 증가를 한 거죠. 그래서 평균 임금이 1억 1,000으로 올랐습니다. 작년에 뭐 좀 안 좋았다. 그렇게 되니까 직원을 무려 336명이나 자른 것 같은데, 아니면은 뭔가 이 정도면은 뭔가 분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거기까지는 안 찾아봤습니다. 노동 생산성 떨어졌죠. 그 다음에 노동 분배율은 뭐 이것도 기저효과로 좀 비교 의미가 없겠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떨어졌고 스루프율은 상승했습니다.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5.6%로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이 두 가지 경영평가 지표의 비교로 네 번째 역방향에 해당하는데, 분식회계 개연성 하는데 이것을 반증하려고 그러면은 한국타이어는 우리는 분식회계 하는 데가 아니다라고 증명을 하려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도 상승해야 됩니다. 그러나 1차로는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다고 봤는데 2차 비성분 쪽에서는 상승했다라고 추론되고 모순이 있었죠. 그리고 그 반증에는 또 상승을 하는 거로 나오니까 어느 것이 진실이냐, 어느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냐, 그거가 확인이 될 수 있겠는지, 원자력 가격이 상승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거 외에 또 증명할 길은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을 산출했는데 회전율이 내려갔다고 한다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은 무효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느냐? 0.1% 단순 평균으로 내렸는데 타이어 업계는 원재료가 단순해서 그런지 79.85% 범위 내에서 1.5%가 가중평균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은 상승했다라고 봐야죠. 손익계산서에서는 하락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모순된 추론을 하게 되는 것은 역시 그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판매 가격은 인상이 됐어야 되는데 거꾸로 또 내려간 거로 되어 있어요. 이게 검증이 안 됩니다. 평균 판매 가격은 금호보다 높다면 고품질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해석이 된다. 한국타이어는 판매 가격을 내렸고 반대로 금호는 판매 가격을 인상했는데, 작년에는 근데 또 반대예요. 작년에는 한국타이어가 12%나 크게 인상을 시켰댔어요. 그렇게 그 가격이 비싸니까 많이들 안 사는 모양이죠. 금호타이어 거를 많이 사고, 그러니까 매출액은 금호타이어가 많이 늘어난 거죠. 어쨌든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쭉 조견표로 만들어 본 건데요. 입증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분식회계의 개연성 가정을 반증하진 못했다. 그러면 다른 말로는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일단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개월 동안의 판매 실적에 의해서 52.6% 진도율이 있어가지고 연말 매출액은 3조 1,799억 원 할 것 같습니다. 운영비용 경비 기준으로 해서도 그렇고 매출 재료비 기준 해서라도 똑같은 금액으로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스루프트 회계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3조 2,800억을 한다면은 2,423억 원 영업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재고 회전율이 좀 낮기 때문에 구회전
그는 뭐 크게 그 경영 개선하는 것도 아닌데 더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구회전 하면은 3조 2천억 원대를 하면은 영업이익은 2,532억 원으로 증가할 것이다. 금호타이어 예상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20회전이다. 재고 회전율은 바로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타이어는 재고 회전율 경쟁에서 졌다. 그러나 금호타이어가 제공품을 평가하고 있지 않으면 비교의 한계 및 오차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고가 증가했기 때문에 원래는 판매가가 원가회계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 원가회계 예측 금액은 생략을 했습니다만 산출해 보면은 예가가 높게 나옵니다. 원가회계보다. 원래 정상적으로는 원가회계보다 예가가 낮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 높게 나온 경우에는 뭔가 특별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뭐냐? 얘기했지만 그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폭이 400매덕이나 크게 차이가 나는 게 그것이 원인이다. 그래서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재고자산의 변동범위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그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인 제품 또 반제품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공품에도 그 가공비를 100% 배분하지는 않습니다. 첫 공정이 있고 마지막 공정이 있으니까 보통 50% 정도 가공비를 산입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견들은 실제 그 회계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분들한테 질문을 해서 들은 의견입니다. 주가는 42,050원으로 전년 상반기보다 7,650원 상승했고요. TBR은 0.89 상태입니다. 정부에서 1 이상이 돼보자고 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저평가받고를 있는 거죠. 좀 더 어떤 경영 효율을 좀 더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주는 한국엔 컴퍼니가 30.67%, 조현범 씨가 7.73%, 국민연금이 6.84%, 외국인이 무려 39.58%를 가지고 있는데 많은 그룹들이 눈에 띕니다. 골드만, 시티그룹, UBS, 모건 스탠리 등이 눈에 띕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